혹시 기획안에 찍힌 오타 하나 때문에 밤새 이불킥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회의 때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다들 나를 얼마나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 하면서 얼굴 화끈거렸던 경험은요? 만약 지금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당신 마음에 꽤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커리어 파토스라는 블로그에 실린 글인데요. 이 자료가 그 지긋지긋한 완벽주의가 어떻게 우리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지를 정말 흥미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번아웃이라고 하면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 이면의 심리적인 함정을 파고들어요. 단순히 증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한 직장인의 가상 사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의외의 연결점인 노트르담드 파리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완벽주의의 뿌리를 캐보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존주의라는 철학적 관점을 빌려서 이 완벽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좀 더 건강하게 내 커리어를 관리할 방법은 없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문제의 핵심 인물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민 차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분 주변에서는 다들 에이스라고 부른대요. 일 잘하고 꼼꼼하고 빈틈없다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무능한 게 들킬까 봐,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망신당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나와 내면의 불안한 나, 그 사이에 엄청난 격차예요. 자료는 이 불안의 근원을 아직 정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바로 나는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믿음 때문이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결국 민 차장은 현실에 있지도 않은 완벽한 유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갈아놓고 있는 셈이에요.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나를 연기하느라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이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를 연기하느라 에너지가 고갈된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표현이네요. 그 연기를 멈추는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멈추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여기서 아주 뜻밖의 인물을 소원합니다. 갑자기 노트르담드 파리의 프롤로 신부가 등장한다고요? 솔직히 번아웃 이야기하다가 웬 프롤로 신부인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엔 꽤 의아했는데 이 비유가 민 차장의 심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프롤로 신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는 신에 대한 믿음, 엄격한 계율, 방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완벽한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죠. 이걸 위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욕망이나 내면의 흔들림, 즉 자료에서 말하는 취약성을 아예 없는 것처럼 부정하고 억눌렀습니다. 알 것 같아요. 프롤로에게 욕망이라는 불완전함이 있었다면 민 차장에게는 실수할 가능성이나 서툰 모습 같은 불완전함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둘 다 그걸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프롤로는 완벽한 성직자라는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혔고 민 차장은 유능한 직장인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프롤로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다 결국 관기에 사로잡혀 파멸했듯이 민 차장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억누르다 결국 번아웃이라는 형태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게 억눌린 인간성을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언젠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프롤로에게는 삐뚤어진 집착으로, 민 차장에게는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소진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 유능함이라는 감옥이라는 말이 정말 섬뜩하게 들리네요. 듣고 보니 이게 비단 민 차장이나 프롤로 신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알게 모르게 그런 감옥을 스스로 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는 뜻밖에도 실존주의 철학에서 그 열쇠를 찾아요. 갑자기 철학이라니 머리 아프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실존주의는 우리 삶을 성공 아니면 실패 같은 이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란 본질적으로 성공과 실패, 유능함과 서툼, 기쁨과 슬픔처럼 서로 대립하는 양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투쟁 그 자체라고 봐요. 중요한 건 이 둘 중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아, 그 외줄타기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외줄을 탈 때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끊임없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처럼요. 오히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꽉 주는 순간 더 크게 비틀거리게 되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흔들리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존주의적 관점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이 끝장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성장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실패는 성장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거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 또 다른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환상의 지도와 현실의 가이드라인 이야기요. 저도 예전에 입사할 때 5년 후 대리, 10년 후 과장, 15년 후 부장 이런 식으로 완벽한 커리어 로드맵을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환상의 지도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전형적인 환상의 지도입니다. 왜 환상이냐면 우리 커리어나 인생은 누구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팀으로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들로 가득한 현실에서 모든 경로가 정해진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왜 지도대로 안 되지라며 좌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겠죠. 그럼 현실의 가이드라인은 뭔가요? 지도를 버리라는 건 아닐 테고 그럼 장기적인 목표 같은 건 세우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목표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유일하고 완벽한 길이 있다는 환상을 버리라는 뜻이죠. 환상의 지도가 내비게이션이라면 현실의 가이드라인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우리에게 상세한 경로를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대략적인 방향을 계속 알려주죠. 길을 좀 돌아가거나 막다른 길에 부딪혀도 나침반만 있으면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결국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로도 이어지겠네요. 이 지도는 나 혼자 해독 못하겠으니 같이 좀 봐줄래? 하고요. 결국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게 일을 대충 하거나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려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대신 때로는 짐을 내려놓고 길을 묻기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더 멀리 가는 지혜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연습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첫 번째 연습은 의도적으로 90%만 완성하기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중요도가 10인 보고서나 1인 간단한 확인 메일이나 똑같이 10의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죠. 이 연습은 모든 일에 100%를 쏟아붓는 대신 업무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은 의식적으로 90% 정도의 완성도에서 멈춰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좀 불안한데요. 제 상사는 모든 일에 110%를 기대하는 사람인데 제가 90%만 해서 보고하면 요즘 일 대충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10%에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략적으로 90%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내부 공유용 처안이라면 완벽한 문장과 서식을 꾸미는 데 시간을 쏟는 대신 핵심 아이디어와 데이터만 담아서 이런 방향으로 정리해봤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피드백 주세요. 라고 먼저 공유하는 거죠. 이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팀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서 힘을 뺄지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완벽해야만 한다는 나만의 강박적인 기준을 스스로 깨트리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죠.
알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마감 시간을 놓치는 것보다 90%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아 100%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군요. 두 번째 연습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와,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저연차일수록 이것도 몰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무섭잖아요. 그 두려움이야말로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쳐놓은 덫입니다. 회의 중에 내가 모르는 용어나 내용이 나왔을 때 아는 척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잠시 흐름을 끊더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저는 무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는 아주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보다 그 자리에서 질문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가 가죠. 오히려 그 질문 하나로 논의의 핵심이 더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가 오히려 팀 전체의 집단지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습입니다. 이건 앞선 두 가지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타 하나 넘어가기입니다. 이건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부장님께 보내는 메신저에 오타를 내고 한 5분 동안 메신저 창만 쳐다보면서 이거 전송 취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 그냥 뒀는데 나중에 부장님은 오타가 있었는지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하하, 정말 공감되네요. 그때 깨달았죠. 나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바로 그 경험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친한 동료에게 보내는 메신저나 아주 사소한 내부 메모에서 오타를 한두 개 발견했다고 해보죠. 평소 같으면 바로 수정했겠지만 이번엔 그냥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당신이 예상하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거나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이 작은 경험이 내 사소한 실수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해줄 겁니다.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과도한 두려움의 거품을 터트리는 아주 작지만 효과적인 바늘이 되어주는 셈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전이었네요. 민 차장이라는 한 직장인의 번아웃에서 시작해서 프롤로우 신부의 비극을 거쳐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양면성을 모두 껴안으라는 실존주의적 지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벽주의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연습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완벽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를 쫓다가 모든 걸 태워버리기보다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멀리,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는데요. 이 말을 당신께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내 커리어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 하나만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는 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는 없을까요? 나의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이나 차별점이 될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내는 완벽함은 없지만 대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이 뛰어나다거나 큰 실패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독특한 공감 능력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불완전함 속에 숨겨진 의외의 가능성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